마법의 주문을 듣고 키워드를 정리하는 기수와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엔 정비례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정비례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공평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500원짜리 초콜릿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초콜릿 한 개를 샀을 때 금액은 500원. 그 다음에 2개를 사면 1,000원. 3개를 사면 1,500원. 이렇게 해서 똑같이 늘어나네.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초콜릿, 이 가격이 500원이죠? 초콜릿의 개수를 X개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금액을 Y라고 둔다면 여기서 초콜릿의 개수에 따라서 금액이 변하겠죠. 그러니까 X도 Y도 변하겠죠. 두 변수 X, Y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선은 초콜릿이 만약 한 개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X는 1이라는 거죠. 이때 Y는 500입니다. 그럼 초콜릿이 2개라면 X는 2. 이때 Y는 1000. X가 3이라면 초콜릿이 3개라면 Y는 1500.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X가 1일 때 여기에 비해서 X가 2일 때는 2배입니다. 그랬더니 Y도 500에서 1000으로 2배가 됐어요. 그럼 X가 1일 때와 X가 3일 때 비교해보면 X가 3배 됐어요. 그때 Y는 500하고 1500을 비교하면 돼요. Y도 3배가 됐어요. 공평해요.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하는 관계. 자, 이걸 바로 Y는 X에 정비례한다 라고 합니다. X가 2배, 3배, 4배, 그럼 Y도 2배, 3배, 4배. 이건보다 정비례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정비례의 관계를요,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 초콜릿이 하나에 500원이다라고 했을 때 초콜릿의 가격, 자, X개에 따라서 Y원이 되잖아요. 그럼 초콜릿 한 개 가격 500원 하고요. 초콜릿의 개수 X를 곱해주면 전체 금액 Y가 돼요. Y는 500X. 자, 여기에서 500은 어때요? 상수예요. 그쵸? 그래서 상수 이것을 A라고 표현한다면 정비례 관계식은 Y는 A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Y는 AX라고요. 이때 A는 뭐예요? X를 살려놔야 되니까 0이면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Y는 AX 이것이 성립되면 Y는 X에 정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Y가 X에 정비례하잖아요? 그러면 X분의 Y. 그러니까 Y를 X로 나눈 값이 항상 일정해요. 볼래? 초콜릿. 자, 한 개면은 500원이라고 했잖아요. Y 500을요. X 1로 나누면 그 B는 500이 됩니다. 이번엔 1000을 2로 나눠요. 2개일 때 1000원이니까. 1000을 2로 나누면 500, 1500을 3으로 나누면 500. 그 비율이 전부 다 같네요. 정비례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Y를 X로 나눈 그 값이 언제나 일정하다. 그래서 X랑 Y랑 얘네들 관계가 정비례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한다? X의 값끼리 2배, 3배, 4배 될 때 그것에 대응하는 Y 값이 2배, 3배, 4배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는 어떨까요? 자, 이 그래프는요. 우선 모양을 간단히 이야기해주자면 원점, 좌표 평면의 원점 0,0을 지나고 직선의 모양입니다. X의 값의 범위가 만약에 정수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점을 찍어서 나타내면 돼요. 쌤이 예를 들어 Y는 X라고 하는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1,1, 2,2, 3,3, 4,4 점 찍어주면 되고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주면 돼요. 자, 0,0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 점들을 찍어줄 수 있고 만약에 X의 값의 간격을 좀 더 작게, 정수보다 작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뭐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점의 간격을 좀 더 작게 그려주면 더 촘촘해지겠고 X의 값의 범위가 만약 수 전체다 라고 한다면 그럼 점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바로 선이 되거든요. 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선이요. 어떻다? 원점 0,0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에서요. 이 그래프의 성질을 한번 찾아볼게요. a의 값에 따라서요. 뭔가 모양이 달라집니다. 직선은 직선인데요. 어디를 지나갈지 보는 거예요. 자, 기본 전제 조건은 x의 값이 그 범위가 수 전체입니다. 즉, 난 직선을 그릴 거다라는 거야. 정비례 관계 y는 ax 그래프는 항상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이때 a가 0보다 크다. 예를 들어 y는 x 그래프처럼요.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요. 아까 쌤이 그랬거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0, 1,1, 2,2, 3,3 이런 식으로 점을 찍고 연결해서 직선을 만들어주면 얘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 돼요. 원점을 지나고 오른쪽 위로 향합니다. 자, 지금 성질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래프의 모양은 원점을 지나고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고 이때 지나는 사분면은 제1사분면, 제3사분면이에요. 증가 감소 상태는 증가,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합니다. 왜?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건 x의 값이 증가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위로 향한다라고 했으니까 y값도 증가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증, y증, 오케이? 자, 이번에는 a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y는 마이너스 x 생각해 본다면 0,0 당연히 지나죠. 그런데 x에다 1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1. x에다 2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2.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y는 1. 그죠?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y는 2예요. 자, 이렇게 점을 찍어놓고 쭉 직선으로 연결을 하잖아요. 원점을 지나고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에요. 뭐라고요?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 그러면 지나는 사분면은 어디가 될까요? 제2사분면, 제4사분면을 지납니다. 또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를 향한다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x가 증가할수록 아래로 간다, y는 감소한다. x증 y감, 오케이? 정비례 관계 그래프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원점을 지나고 오른쪽 위로 향한다라는 것 자체가 증가 감소 상태를 얘기해 준 것 같죠. 항상 오른쪽으로 가는 건 x값이 증가한다라는 거니까. 그치? a가 0보다 크면 y도 증가하는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y는 감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비례 관계의 활용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활용을 조금 문제 예시를 들어주면서 유형별로 잡아줄 거니까 쌤이 정비례 관계에서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을 먼저 알려줄게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상황을 얘기해줘요. 시속 50km의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X시간 동안 달린 거리가 Ykm라면 얘들아 식 세울 수 있겠니? 1시간 가면은 50 곱하기 1이야. 그러니까 Y는 50. 2시간 가면 50 곱하기 2로 Y는 100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오케이. X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할 때 Y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하니까 정비례구나. 그래서 y는 ax에다가 x는 1일 때 y는 50 이걸 대입해요. 그럼 y 50은 a 곱하기 1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a가 뭐가 나와? 50이 나와. 그래서 관계식은 y는 50x다. 이렇게 정비례인지 확인하는 과정과 또 식을 찾아내는 이런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좌표평면 위에다가 직접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나오죠. 이때는 이미 식이 주어졌을 거니까, 예를 들어 y는 2x다라고 하면, 아무거나 집어넣어요. x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y는 2 나올 거고, x에다 2 집어넣으면 y는 4 나올 거고. 그래서 좌표를 몇 개 잡아두고 그 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돼요. 참고로, 대빵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2개의 점만 딱 잡아놔도 쭉 직선으로 연결하면 그래프 완성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2x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모두 고르세요. 이런 경우 식이 주어졌고 여러 점들이 있다. 그럼 여러 점들을 다 대입한다. 대입해서 맞아 떨어지는 등식이 성립하는 이걸 골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그래프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대입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대입하는 문제. 알겠나요? 정비례 관계식 구하는 거를 그래프를 보고 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례 관계 그래프 식이다. 그런데 이 점이 2,4를 지난다. 이때 관계식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2,3, x는 2, y는 4를 2,4, x는 2, y는 4를 식에다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근데 만약 그래프로 나왔단 말이야. 그래프로 나왔을 때는 2,4라고 문제에서 주어지진 않고 그래프에서 주어질 거예요. 그래프에서 직선 위에 어떤 한 점이 2,4라고 그래프에 표시가 돼 있다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2,4를 눈치 딱 채고 어떻게? y는 ax에다가 그냥 대입을 빡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그때 a 값이 2가 나오고 관계식은 y는 2x가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프에서 어떤 점을 주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정비례 관계 활용을 들어가 볼게요. 활용은 언제나 우리가 식을 세워야 돼. 그치? 이해를 하고 식을 세워야 됩니다. 먼저 문제를 딱 보잖아. 그럼 첫 번째. 변수를 찾아야 돼요. 변화하는 두 양을 x랑 y로 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변수 x랑 y가 정비례 관계인지 확실히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비례 한다 그러면 y는 ax꼴로 나타내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마지막. 구한 값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실제 활용 문제,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어떤 자동차가 휘발유 1리터로요. 15km 달릴 수 있대요. 그럼 X리터로는 달릴 수 있는 거리가 Y킬로미터라고 할 때 식을 구해봐. 뭐야? 1리터일 때 15km면 X리터일 때는 15X킬로미터 달리죠. 그게 뭐야? Y킬로미터래요. 거리. 그러니까 Y는 15X죠. 정비례야.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더 얘기를 해요. 휘발유 8리터로 달릴 수 있는 거리는 얼마예요? 라고 해요. 그럼 X 대신에 8 대입해주죠. 그래서 Y는 15 곱하기 8로 120km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마지막 답에는 단위와 함께 써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온도 낮아지는 거.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km씩 높아질 때요. 기온이 6도씩 낮아진대요. 그럼 지면의 기온이 0도였고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x킬로미터인 곳의 기온을 y도라고 할 때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자. 얘들아, 뭐래? 1km씩 높아질 때마다 6도 낮아지면 x킬로미터 높이가 높아지면 6x도 낮아져. 그게 기온 y야. y는 마이너스 6x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면의 기온이 0도씨라고 했잖아요. 4km만큼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6, 4, 24, 24도 내려가겠죠. 0도에서. 마이너스 24도야. 근데 이렇게 그냥 풀어준 거는 초등과정이고 우리가 정비례식을 세웠잖아요. y는 마이너스 6x. 그 요따가 지면으로 높이가 4km다라고 하면 x 대신 4를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럼 y는 마이너스 6 곱하기 4로 마이너스 24가 되죠. 그래서 이때 기온은 마이너스 24도다. 알겠니? 이렇게 문제를 이제 중등과정으로 연결해서 풀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내용은 초등과정이랑 뭐 별반 다를 건 없어요. 그러니까 식을 너네가 세울 수 있냐 없냐 이 차이야. 근데요. 생활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이것도 있어요. 시계요. 시계. 시계 분침이 x분 동안 회전한 각도를 y도라고 할 때. 시계 분침이 48도 회전할 때 걸리는 시간은? 얘들아, 시계 분침은 1시간 동안 360도를 회전해요. 그러니까 60분 동안 360도 회전하니까 이걸 어떻게 기준으로 잡는다? 360도를 60으로 나눠서 1분 동안 얼마나 가는지 보는 거야. 1분에 6도 회전합니다. 분침은 1분에 6도. 그래서 x분이면 6x도. 그러면 x분 동안 회전한 각도 y도라고 하면 y는 6x다. 이때 시계 분침이 48도를 회전했대요. 그러니까 y가 48이란 얘기죠.
그럼 y에다가 48 대입하면 48은 6x, x는 8, 즉 8분 걸린다.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문제 유형 이런 식으로 봤고요. 보통 이런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부 다 정비례니까 식 잘 세워주고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x의 값 또는 y의 값 이걸 잘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단위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키워드를 좀 잡아볼까요? 정비례식은 뭐지? 첫 번째 키워드 y는 ax. 이때 a는 참고로 0이 아닙니다. y는 ax 하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의 성질에서요. a가 0보다 크면 어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죠? 이걸 우상향이라고 해요. 오른쪽, 우상향. 알겠지? 그래서 y가 0보다 크면 우상향, y가 0보다 작으면 우하향. 그래서 키워드를 우상향, 우하향 이렇게 잡아줄게요. a가 0보다 큰 거, 0보다 작은 거 순서로 우상향, 우하향. 알겠니? 자, 여기까지 우리 정비례 만나봤습니다. 정비례, 직선 그래프예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반비례 살펴볼게요. 반비례. 자, 친구들 여기까지 내용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순간복습 절대 잊지 마세요. 안녕.